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이제 푸실 때 실전에서 민법하고 학개론 중에서 올해는 1차 과목은 어떤 게 어렵게 나올 것이냐, 자 어떻게 나올 것이냐, 2차 과목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마지막 주에 4주차 때 제가 적나라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주차까지 끝까지 들으셔야죠, 여러분들. 4주차까지 끝까지 들으시고. 자, 50문제 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57번 문제는 요약집 57에서 59페이지 참조고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로 적용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세율구조 나오면은 토지 나오면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항상 세율구조 요거 항상 토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형부터 구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적어드렸네요. 토지는 자 재산세에서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거였죠. 여러분들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리대상 토지는 물론 007 빵이 4 비례세율이고요. 007 빵에서 비례세율. 007% 어떤 게 있느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가 있었고, 빵이 프로 공장, 그 다음에 염전,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가 있었고요. 4%는 사치성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가 있었고요. 하여튼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 나왔다 그러면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은 재산세에서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몇 단계요? 과표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도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하는 거지. 자,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율 정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여러 개 주택이 동일한 시공 관할 구역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합산하는 과세 표준금액에 초과 누진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러분들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포함해서 똑같이 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재산세 세율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재산세 토지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뭘 고르라는 거예요? 분리대상 토지를 고르라는 얘기인데, 분비, 비례세율 적용되는 분리대상 토지를 고르라는 얘기인데, 1번 또 나왔네 이거. 건축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그러니까 세율 구조는 종루, 누진세율 적용되고요.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자 종합합산이니까 누진세율이고. 2번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 토지 시가총액 몇 프로? 2%에도 미달할 때 이 저액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세율 구조는 종루, 누진세율 적용되고. 3번 군지역에 소지하는 경작에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농지 그랬는데, 자 우리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우리 농지 보면 요약집 58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농지는 개인 소유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서 개인 소유 작용 농지요. 농사 안 지면 종합합산이고, 자 개인 소유 작용 농지 위치를 보는데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농지가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럴 때 뭐가 되고? 종합합산. 도시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 종합.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이 종합합산이고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것들이 열거되어 있죠. 종농, 매사농. 얘네들만 분리대상입니다. 여기서 종농, 매사농에 해당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자 요거 법인 소유 농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입니다. 그러니까 세율 구조는 뭐가 돼요? 종루, 누진세율 되는 거고요. 4번 지문 봅니다. 시지역의 공업지역 내에 소지하는 공장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공장 위치 면적을 보는데
공장이 시지역에 자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같은 데는 있을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분리. 분리성 토지니까 분비.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4번이 정답이죠. 누진세율 아닌 거. 5번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아이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오면 볼 곳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종로.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8번 요약집 62페이지 참조고 재산세 납세무자는 뭐 매년 시험에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한 3년 계속. 자, 1번 집은 봅니다. 주택이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토지 뭐예요? 시가 순액비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건물과 토지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 주택의 소유자는 갑, 주택의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 구한 다음에 건축물과 주택의 토지 시가편의 비율로 나와서 6대4의 비율이다. 각각 60% 40%가 그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이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이름 틀리다고 그랬죠? 지방세에서는 안분할 때 다 뭐로 안분한다? 시가편의 비율로. 2번 공유토지, 공유재산의 경우로서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공유자 중에서 최연장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X 여러분들 공유재산 나왔다.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인데 지분이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어? 그럼 50%씩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그 갑과 을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권자리 뭐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또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최연장자로 한다. 뭐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 없을 때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그래서 지분권자고 2번 틀렸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동 때 신탁재산은 자 위탁재로 구분된 재산 누가 납세무자고? 수탁자고. 이걸 많이 틀렸네. 58번. 자 보니까 4번을 많이 고르셨는데 한번 봅니다. 계속 이어서 하여튼 3번 고른 사람도 있는데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 아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고르신 분들 자 4번 고른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근데 이게 4번 들은 사람은 수업 시간에 평상시에 유심히 잘 안 들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재산세 대상인 재산을 법인과 연부매매계약체계라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매도계약자 납세무자로 본다는데 맞습니다. 요거 우리가 여러분이요 재산세 납세무자 절 보세요. 국가 지자체 조합과 앤드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연부매매계약체계라고 앤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겠지만 여부는 다 치기 전까지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그런데 매수계약자인데 다만 제가 예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4번 지문은 예규 내용인데 무슨 법인과 연부매매계약체계라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예규가 있다고 자 이런 그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 할 때 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 심화 이론할 때 말씀드리고 문제풀이할 때도 문제집에 있었고 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강할 때도 한번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서너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자 법인과 연부매매계약자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매도계약자인 누구? 법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예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국가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자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매수계약자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2번이 하여튼 틀렸습니다. 근데 공유재산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꾼다고. 그 다음에 5번 과세균령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구라고요? 사용자. 사용자가 납세무자 되는 게 요거 유일하잖아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사용자. 요거. 자 그래서 5번은 맞고요. 자 여러분 제가 그 공유재산 지분권자고 뭐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뭐 나이가 제일 많은 최연장자로 한다. 지자체장에 지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꾼다고 내가 맨날 얘기를 했는데도 그죠 여러분들? 하여튼 자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63페이지 참조고요. 59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은 항상 재산세에서 출제 1순위잖아요. 1번 보니까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법인 장부상의 금액으로 한다. 작년에도 나왔었고 몇 번 시험에 나왔고 계속 강조됐죠.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 구별하지 않고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돼? 시가순액으로. 항상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지자체장이 과표를 결정합니다. 재산가액인데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보유할 때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돼? 시가순액으로요.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국수공판법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자, 보유할 때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돼요? 항상 재산세는 시가순액으로.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과세균련제 시가순액이 1억 원인 항공기 경우 재산세 과표는 얼마입니까? 1억 원이지.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만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죠.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합니다. 근데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표는 뭐로 해? 과세균련제 시가순액으로 하는 거지. 공정시장가액 곱해 안 곱해? 안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선박항공기는. 그러니까 자 과세표는 1억 원이 되는 거고요. 그대로. 3번 1천분의 40, 4%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일련제 시가순액에다가 주택이니까 반드시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무조건 몇 프로? 60%입니다. 주택. 60%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시가순액에 공정시장 곱했으니까 맞습니다. 60% 주택. 별장이어도요. 이렇게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3번지만 맞고요. 4번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합니까? 아니지.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순액에. 건물과 토지 항상 주택은 합산한 과세순액에 주택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구분 계산은 틀렸습니다. 5번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는 자산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O, X요. X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이에요. 자, 이렇게 또 5번 지문처럼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건축물 빠져서 틀렸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시가액에 공정시장가액 적용하고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입니다. 자,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63에서 64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63에서 64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재산세 과세표준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 주택 및 건축물에 한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토지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주택 별장 4% 비례세요. 별장 2주택은 자 0104 사당 초과 누진세율인데 건축물은 뭐라고요? 건비.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다니까.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 건비는 건축물은 비례세율이라니까.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였어요. 건축물 때문에 틀렸죠 이거? 그래서 60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 1번 이거 건축물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지자체 장은 세율 적용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정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면서 가감할 수 있고 가감 조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해요?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5년간, 3년간 땡입니다. 3번 고급락장의 그 용용 고급락장용 건축물에서 재산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재산세에서 맞죠 여러분들? 재산세 이거 수없이 적어드린 거.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은 재산세에서 몇 프로고? 4%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세율이 높은데 몇 프로? 5%. 1천분의 55%고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입니다. 이거 고급락장용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토지든 자 그래서 3번 요거 고급락장 건축물은 4% 맞습니다. 4번 지문 요약집 70페이지 참조고 임시로 상업기에서 건축되는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일련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하는데 다만 별장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살성산이니까 지방세에서 살성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죠? 별장이니까 부과한다. 맞습니다. 5번 지문 요약집 69페이지 참조고 5번 지문 요약집 69페이지 참조고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거 또 나온 것 같은데 1주차에 나오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무상 사용할 때가 염치도 없이 재산세라고 하면 염치도 없으니까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화세지 당연히. 자, 그래서 부과한다 맞습니다. 유료니까. 6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는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땡이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뭐?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2번 고유소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으니까 소액 징수 면제.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지 여러분들.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지.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렸지.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61번 문제. 그래서 61번 문제를 보시니까 잘 하시긴 하셨는데 61번 문제. 그 3번 지문 봅니다. 요약집 66페이지 참조고 과세율련제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경우 세부담 상한선은 100분의 105이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적어드렸는데 자, 토지 건축물은 재산세에서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 주택만 서민들 관계돼 있으니까 세분화돼 있죠? 공시가격 3억 원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고. 여기서 공시가격이 3억 원이니까 주택이요. 몇 프로입니까? 100분의 105. 맞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약집 66페이지 참조고 3번 맞습니다.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고? 150%고. 무조건 종부세는 150%고. 재산세는 3억 원이야 주택 105% 맞습니다, 여러분. 4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유. 4번 고른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고? 주소지. 틀리신 네 분. 내가 기초이론 이건 1, 2월 그러니까 11월 11월 달 지금 이제 8회 시험 대비해 가지고 오는 이제 그 11월 달에 오는 그 수강생분들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납세지 설명하면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 주소지. 11월부터 강의하는 거였는데 자, 그래서 아이고 토지는 어디라고요? 토지 소재지라고 그랬잖아요. 주소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5번 지문 요약 65페이지 참조고 해당 연도에 부가 징수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기출이 됐잖아요. 이거 토지분 아니죠, 여러분들? 토지분은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지.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는 거지. 토지분은 무조건 9월 달입니다. 이렇게 기출이 됐었고요. 틀렸습니다. 62번 문제 요약집 67에서 6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67에서 69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종부세나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500만 원 초과. 재산세, 종부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윙크 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납부기한 전까지 분할 납부 신청합니다. 10일 전 아니고요. 그냥 기한 전까지 나눠내면 돼요. 근데 2번하고 비교해죠. 자,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10일 5일 물납 신청 절차.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그래서 기한 전까지가 아니라 10일 전. 분할 납부는 그냥 기한 전까지. 10일 전 아니고. 비교합니다. 1번, 2번. 기준금액도 다르고요. 물납, 분할 납부. 3번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1천만 원 초과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거 몇 번 했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자, 재산세, 종부세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나눠서 재산세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고 납기내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800만 원일 때 최대 300만 원 분할 납부 근데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 절반까지라고 했잖아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400이면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 700만 원 절반까지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겁니다. 1천만 원 초과분이 아니라 아셨죠 여러분들? 3번 틀렸고 4번 계속해서 보시니까 4번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인데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될 때 도시적분은 포함해야 제외요? 제외한 금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도시적분 제외 포함 꼭 확인하시고요.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징수할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아까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63번 문제는 요약집 75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 1세대 1주택자인 고자 갑은 과세기를 현재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 한 채를 국내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네요. 이럴 때 고자 갑에 대한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과세기를 현재 갑의 연령이 만 65세. 자, 1세대 1주택자만 2주택자 안 되고 토지분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만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64세까지는 산수액의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20%, 65세니까 몇 프로? 20% 연령별 공제, 70세 이상은 30% 공제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 20% 보유기한별 공제, 10년 이상이면 40% 보유기한별 공제입니다. 그래서 중복공제 형되니까 자
연령별 공제 20%, 보기한별 공제 10년이니까 40%, 합치니까 몇 프로? 60% 공제 받을 수 있다. 1주차에도 나왔었잖아요. 이런 거 맞습니다. 1번 정답. 2번 과세 표준은 3억 2천만 원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3억 2천만 원이다 그랬는데 여기를 보시면 자, 우리 종부세 단독세 1세대 주택자예요.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를 빼? 1세대 1주택자는 단독세 1세대 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 원을 해줘야죠. 일반적인 경우보다 달리. 그리고 또 6억을 빼. 실질적으로 단독세 1세대 주택자는 9억 공제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합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무조건 몇 프로예요? 80%. 그러니까 얼마? 8천만 원. 이렇게 과세 표준은 지금 8천만 원이 됩니다. 공시가액이 10억인 주택 1세대 주택일 때 8천만 원이 과세 표준. 맨날 연습했잖아 이거. 단독세 10억으로 해가지고 단독세 1세대 일자일 때 8천만 원 되는 거.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세율은 4단계 초과세율 적용한다. 종부세는 영어 2, 0.5에서 2%. 영어 2 몇 단계? 5단계 초과세율. 자, 영어 2, 5단계 초과세율이고 주택부는 재산세는 0104 4단계 초과세율이고 자, 종부세는 0.5%부터 종부세는 주택분 종부세 주택은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 주택은 주택분 세율은 영어 2 0.5에서 2% 영어 2 몇 단계? 5단계 초과도진세율입니다. 과표관 5단계 초과도진세. 영어 2 5단계 초과도진세. 재산세는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도진세율이고요. 주택분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이런 거. 예? 여러분들 외우셔서 계속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세부담 상한선. 자, 세부담 상한선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150%. 무조건 150%. 종부세는 무조건 150%입니다. 요약집 76페이지 참조고.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다 그런데 요약집 77페이지 참조고. 납세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고소할 때 어디고요? 주소지요. 주소지. 국세는 주소지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넘어갑니다.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64번 문제 보시니까 64번 문제도 역시 많이 틀렸네요. 64번도 많이 틀렸는데 다음 봅니다. 다음 중 종부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인 거 그랬는데 기억번 요약집 74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4페이지 참조고 기억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납세무자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름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반드시 과세표준 문제 풀 때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할 준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한 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안 곱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재산세 주택부는 주택부는 일반적으로 공식 합판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80% 곱한 금액.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식 합판금액에서 5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80% 곱한 금액.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식 합판금액에서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80% 곱한 금액.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80% 곱해야 되고. 니은번 요약집 72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2페이지 참조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합니다.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보다 비과세 감면되고 맞고요. 디귿번 납세무자가 신고납을 선택할 때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죠. 종부세는 원칙 부과과세 하는데 납세무자 거기서 날라온 것이 통해 버리면 신고납을 선택하면 과세권자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잖아요. 리을번 종부세 납기는 무조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납기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종부세는 무조건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대상 종류 관계없습니다. 재산세하고 달라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번 하나만 틀립니다. 1번. 이게 하나만 틀린 것도 이런 거 하나만 틀린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65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78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8페이지 참조고 65번 문제. 자, 보니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재산세, 종부세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 면세점은 취득세가 면세점 적용되죠.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 하는다. 그런 거지. 재산세, 종부세 이런 애들은 면세점 안 돼요. 적용 안 되고. 소액징수면제 거기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자 한다. 이거는
재산세만 적용되지 종부세는 국세징수법상 다른 형태로 있지 재산세 소액징수면제 같은 이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면제 재산세만 적용되고 종부세 안 되고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는 항상 지역자원시설세 따라 나오잖아요. 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만 세부담 상한선 적용됩니다. 둘 다 적용되네요. 네. 물납은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되고요. 국세에서 종부세, 양도세는 올해 물납 폐지됐죠? 그래서 종부세는 물납 허용 안 됩니다. 재산세만 적용되고. 분할 납부는 재산세, 종부세 다 허용되죠? 자, 그래서 둘 다 적용되는 것은 디귿하고 미음번, 3번이 정답입니다. 66번 문제, 요약집 80에서 81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80에서 81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66번 문제. 자, 이걸 또 틀리신 분들이 또 상당 되는데 1번 국내 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한 자는 거주에 해당한다. 그럼 거주자라는 게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있으면 거주자예요.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두면 거주자잖아요.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아이고. 2번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맞았나? 국내에서 자 우리 부동산 뭐 팔거나 뭐 세금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과자도 국내 소득은 납세 의무 있습니다. 없다 틀렸고 국외 소득이 납세 없는 거지. 국내 소득은 납세 의무 있고요. 3번 거주자의 경우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로 하되 옳은 거 모르는 문제에서 잘 모르는 거는 선택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소지로 하되 그죠? 근데 주소지가 둘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곳으로 합니다. 주소지가 둘 이상이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곳이고 거소지가 둘 이상일 때가 생활관계가 밀접한 곳이고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곳입니다. 그래서 자 거주자의 납세지 원칙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인데 다만 주소지가 둘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곳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4번 고른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고 자 이거 기초이론에서 배운 건데 거주자가 사망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그죠? 근데 납세문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고 중간에 사업 개시하거나 폐업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다고 그랬죠? 거주자가 사망했다.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전일 아니에요. 사망한 날까지. 또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거주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 출국일까지. 이런 예외도 있잖아요.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5번 피상수기인의 소득금액으로서 상수기인의 과세를 것과 상수기인의 소득금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계산해야지.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 따로따로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세금 안 내고 죽으면 상수기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수기인의 소득세 납부할 의무를 지긴 지지만 소득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과 상수기인의 소득금액은 개인적인 거예요. 구분해서 계산해야지 왜 합산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합산하여 틀렸죠? 구분하여 계산한다. 67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116에서 118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116에서 118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거주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지상권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는데 지난주에 또 정리해드렸죠? 제가 지상권 양도했을 때 이거 다 적어드렸잖아요. 지상권 자,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아니고 기타소득이고.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은 뭐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틀렸죠? 전세권과 임차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것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 포함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입니다. 그 부동산 상해 권리에 지상권, 지역권은 자, 기타소득이고 제외고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입니다. 뭐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기 위해 받는 대가도 부동산 임대업이고요. 어떻든 간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증여하게 하고 상대가 받을 때 민법의 물상보증이 생각하시면 되죠.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증여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 것도 임대소득이고요. 이런 거 임대업. 그래서 요약집 116페이지 나와 있고요. 3번 부동산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총수금액에 수입할 시기는 계약일에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해진 날로 하고 자 정해지지 않았을 때가 실제로 지급한 날로 한다. 1주차에 나왔었죠? 요약집 118페이지 참조고 요거는 3번 집은 요약집 118페이지 참조고 지난주에 나왔었잖아 1주차에. 그래서 자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 자
수입할 만약에 계약이나 관습에 있어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았을 때가 실제로 정해진 날, 지급한 날인데 여기서 지난주와 똑같이 계약일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한 날로 한다. 틀렸죠.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입니다. 틀렸고 4번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보증금 4억 원과 1년분 임대료 2천만 원을 받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속세가 된다는데 자 우리 보증금 전세금 나오면 전세주택이죠?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4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여기서는 2주택이니까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하고 전세주택. 또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받고 이 주택을 임대했어요. 자 우리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월세주택은 무조건 과세인데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이 1년분 총수익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증금에 대한 것은 전세주택은 2주택이니까 과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1년분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하는 2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둘 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5번 봅니다.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5억 원인 경우 법령 구성한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자 지난주에도 정리해드렸잖아요. 상가임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든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택임대하고 비교해야죠. 상가니까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5번은 산입한다.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옳습니다. 지난주에 정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틀리신 분들이 꽤 있다는데 상가임대는 무조건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68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116에서 118페이지 참조고요. 고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소득세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로 인한 총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또 나왔네. 이거 주택임대소득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게 두 가지가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하고 단 고가주택과 구개소주택 제외고 또 2천만 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임대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비과세예요. 니은번 지역권대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아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디귿번 보니까 제가 정리한 거 반드시 지역상권 임대 대여했을 때 지역권 대여했을 때 임대했을 때 이거 주택수에 대한 거 지난주에 적어드린 거를 1주차 때 적어드린 걸 다 보셔야 돼요. 또 적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봅니다. 1주택 임대에 대한 비과세 판단 시 임차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수할 때 누구의 주택을 계산한다고요? 임차인. 전세받은 주택으로 계산하는 거지. 임대인 아니죠, 여러분들? 틀렸고 임차인입니다. 리을번 임대인을 바꿔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리을번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구개수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번 하나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69번 문제 요약집 83에서 86페이지 참조입니다. 83에서 86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 대상인 거 아닌 거 나오면 양도의 개념 유형 나오면 도와주는 거지 올해도. 자, 1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처분에 의해서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권리 면적이 감소된 경우 감환지요. 요거 양도세 요거 과세된다고 그랬죠? 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벌어지는데 요약집에는 없지만 요거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풀이할 때랑 특강할 때랑 갑이라는 사람이 설명의 편의상 34평 아파트 3채 지분을 갖고 있고 어른 개발사업 벌어지는 지역에 12평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 얘는 34평 아파트 3채 지분. 근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면 갑은 34평 아파트 한 채 지분 받고 어른 24평 지분으로 환지 받았어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랬을 때 자,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 얘는 3채 지분에서 한 채 지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채 지분만큼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청산금을 얘는 수령해야 돼요, 부담해야 돼요. 청산금 줄어든 것만큼 수령해야지. 환지 권리 줄어들었어요, 감환지. 그 다음에 얘는 12평에서 24평이니까 12평 지분만큼을 새롭게 취득한 거고 얘는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청산금을 얘는 부담해야지 늘어난 것만큼 서민들이 그래서 청산금 부담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못 들어가잖아요. 다시
자, 환지 권리 늘어났습니다. 증환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거꾸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보시면. 그래서 환지 권리 늘어난 증환지는 늘어난 것만큼 청산금 부담하고 취득세부가 되고, 환지 권리 줄어든 감환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 줄어든 경우에 요거 자,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합니다. 줄어든 것만큼, 요거, 권리면적 감소된 만큼, 자, 양도세 부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감환지. 세채 지분의 산채로 줄어들었을 때,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1번은, 자,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합니다. 69번 문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 지문. 2번을 고른 사람도 있어요. 아직 그냥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미등기 전세권 양도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지,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성하면서 이렇게 내가 뭐 윽박지르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예? 이런 거는 아주 저기 혼나야 돼, 여러분들이. 아이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얼마나 수업을 안 들었으면 이런 것도 틀리단 말이지. 자, 미등기 전세권, 자, 대상이 되고요. 3번 여기 맨날 한 거 나왔잖아요. 맨날 한 거. 자,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원래 교환은 거래 양당세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되는데, 다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자, 일정 면적 요건을 갖췄을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요? 2%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대상이 아닙니다. 4번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등기분성 본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로서, 자,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이 변동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관계가 있으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랑, 그러니까 지상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는 영업권은 대상이고, 단독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7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0번 문제, 요약집 86에서 88페이지 참조입니다. 70번 문제, 요약집 86에서 88페이지 참조고요. 자, 요것도 꽤 많이 틀렸는데 아직까지도 기초가, 자, 요것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시기 나라는 것이 다 틀린 거였습니다. 요약집 86에서 88페이지 참조고. 1번 보세요.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 예? 자, 중빠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첫 할부금 지급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이다,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중빠른 날, 장기할부 매매. 베스트오브에서 특강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자, 중빠른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인을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 그거지? 요거. 자, 첫 해 할부금 지급, 마지막 할부금, 각 할부금 지급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공취법 규정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원래 수용은 중빠른 날의 수용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빠른 날. 원래 수용도 중빠른 날이잖아요. 장기 할부 조건 매매 중빠른 날. 이거 수용도 중빠른 날. 세 개 나란히 나와야 되는데, 다만 2번 지문은, 자, 수용의 경우인데 공취법 규정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자,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그랬더니 지금 서로 자기 거라고 서로들 싸우고 있어요. 재판 들어가서. 그러면 재판 끝날 때까지 알 수 없으니까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을 취득시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공탁한 날로 바꿀 수 있어요.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2번 요거 저 작년 2015년 개정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 주의하시고. 3번 봅니다. 아니 2016년 개정세법이구나 이거는. 자, 그래서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3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에요. 그죠? 원칙.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아니에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 아니라 옛날에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전에 만약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면 그날이고. 그래서 중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다고 그랬잖아요. 허가받은 건축물의 경우 무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고 제가 건물 줘놓고, 허가받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로 한다. 맞다고 그랬죠? 이런 표현도?
예? 원칙 사용성에서 교불인데 이게 옛날 상검사 필증 교불이었더라. 그 다음에 4번 자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요. 쇠도끼죠.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잘 보세요. 환지 전 원래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 시효하고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는 금도끼 은도끼니까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뒤바꿔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러면 틀려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환처분은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가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은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5번 대금 청산한 날이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대금 청산인데 불분명하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요. 등기 접수.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71번 문제 요약집 91에서 92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91에서 92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되는 1세대 주택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보는 거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 2번 공동소유주택 갑지분 60% 을지분 40% 인구과 다른 주택을 수여한 고자을이 공동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 양도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수여하는 것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동산 임대배서 같으면 갑지분 60%, 을지분 40%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의뢰주택으로 계산하지 않고. 근데 양도세에서는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니까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맞고요. 3번 해외 이민으로 세대주택을 취득할 때 우리 1세대 1주택이 2년 미만 보이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에서 해외 이민으로 세대주택을 취득한다. 정당한 사유가 되죠?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취약이나 근무상표는 해외 거주에서 세전을 출국할 때도 그렇고요. 자, 출국일부터 근데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몇 년 내에 팔았어야 돼? 2년 내 양도했을 때는 보유기한 고정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에? 해외 이민으로 세전을 출국할 때 2년 미만 보유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고. 4번 65세 부모님을 동거부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쳤을 때 이주택이 된 경우에 세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부모님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하나요 나왔네. 그죠? 예. 만분 하나 나오면 확인해 봐야 되는데 1주택을 본다. 틀렸죠 여러분들? 세대 합친 주택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주택 양도를 보고 자 먼저 양도하는 주택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입니다. 노부모 동부모 양도 그렇고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주택도 똑같습니다. 꼭 뭐 부모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도 많이 틀렸네. 이것도 71번 문제도 자 많이 틀렸는데 아이고 자 2번을 많이 골랐었구나. 아까 2번 3번 공동소유주택 우리 세목별 종합하면서 배수부 특강할 때도 그렇고 공동소유주택 양도세에서 하고 부동산 임대하고 비교해가지고 했고 지난주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자 하여튼 4번이 정답이고 5번 다가구주택 지방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아까 재산세 나왔다시피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하고 구익된 부분을 1구주택으로 보는 데 비해서 양도세 같으면 다가구주택을 구익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 양도한다. 그럼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국세에서는 종부세도 그렇고 다가구주택 국세에서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매 한 가구마다 동편 1구주택으로 보고요.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다가구주택.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맞고요. 72번 문제 요약집 95에서 96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95에서 96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해서 양도책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5억이고 기준시가 2억이고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기준시가가 1억입니다. 자 그리고 장부 등에 의해서 입증된 자본적 취득과 양도 비용 합계액이 3억 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니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추계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매, 감, 환, 기여. 아이고 72번 문제는 다 틀려버렸네. 대부분 72번 문제는 대부분 다 막 틀리고 1번, 2번, 뭐 5번 많이 쓰고 그랬는데 자 보겠습니다. 1번이요.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어떻게 추계 결정해요? 매, 감, 환, 기지. 양도가액 불명할 때가 매감기지. 취득가액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결정한다? 매감 환기입니다. 여기 환상가액 빠져서 틀렸죠 여러분들? 2번
취득가액 산정 시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몇 개월? 3개월 내. 요약집에 보면 그 3개월에 굵은 글씨로 딱 돼 있어요. 자, 매매사례가액 자산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예? 그 자산의 양도와 유상성, 동일성을 가려. 감정가액 그러면 양도일 전후,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예? 그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간에 공신력이나 감정가 평균 하면서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환상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우리 환상가액 계산하는 거 모의고사도 내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매가만기에서 여러분 환상가액 보세요. 환상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었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자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하잖아요. 여기 양도 당시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5억. 자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 2억. 취득 당시니까 1억. 5억이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억 5천. 5억의 절반이니까 2억 5천. 자 이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래서 환상가액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당시 기준가분의 취득당시 기준가 곱해서 구한다고요. 네? 학계로는 그 어려운 뭐 허프 공식인지 뭐 모형이든 뭐 이런 걸 막 레일리 법칙인 여러 개 그런 거는 외우면서 이 단순한 걸 안 해요, 환상가액? 아이고 진짜 세법은 이렇게 단순한데. 자 환상가액 양도당시 실거래가에다가 양도당시 기준가분의 취득당시 기준가 한 번만 해보면 되잖아. 이런 거는 무슨 복잡한 응용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 복잡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여러분. 정답이고 4번 필요경비 계산 공제예요. 우리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우리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는데 371입니다. 그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나왔을 때 며칠 되기 전에 부정 타느냐? 371인데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고 미등기 0.3.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 1%인데 양도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잖아요. 4번 틀렸고. 요약집 99페이지 참조고요. 4번 지문은 요약집 99페이지 참조고, 5번 지문은 요약집 96페이지 참조고요. 5번 지문은 요약집 96페이지 참조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액으로 하면은 자본적지 취득을 필요경비에 포함해요? 아니지. 취득가액을 매가만기 적용하면 취득 결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요거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는 거지. 자 여러분 봅니다. 요약집 96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요약집 96페이지 필요경비 산정 원리가 나와요. 요약집 96페이지 5번 고른 분들이 많은데 저기 보세요. 요약집 96페이지를 보세요. 필요경비 산정 원리 맨 마지막 보세요. 요약집 96페이지 필요경비 산정 원리. 자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할 때가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할 때가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거고, 올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근데 취득가액이 불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가만기 추계 결정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이런 거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 371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특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데 취득가액을 매가만기 중에서 특별히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내 얼굴 보지 말고 거기 보고 있어요. 거기 교재. 매가만기 중에서 특별히 매매사의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하고 비교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죠.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고. 자 어떻게간에 자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할 때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거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 가액을 적용해서 매가만기 이런 거 적용할 때는 자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72번 문제 5번 집은 다시 오세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 가액을 적용했어요. 매가만기 적용해요. 그러면 자본적 취득이나 양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냥 필요경비 계산 공제합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73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97에서 99페이지 참조고요. 실거래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자, 틀린 거랬는데, 우리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자, 1번 짐은 협의매수 수용 재결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이 자, 증액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여러분요, 이게 작년 2015년 추가된 내용인데, 토지 수용당했는데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그런 소송 화해 비용도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이 소송 화해 비용은 필요비에 포함하죠?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필요비에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약집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고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필요비에 포함되고 2번 등기된 비삼용 토지는 장기분지는 조정받을 수 있지만 기본공제는 조정받을 수 없다. 이거 그냥 자 비삼용 토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올해부터는 장기분지도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는 원래 자산의 종료 보유랑 관계없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자 73번 문제. 자 그래서 요 1번 아니 이제 2번 요거 틀렸습니다. 정답이고요. 3번 50% 세율이 종되는 자산은 장기 보유등재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50% 세율이 종되는 게 어떤 거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미등기면 70이지만 등기됐을 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라고요? 예? 50%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등기되는데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일 때 6에 38%잖아요. 그래서 50% 세율 종되는 자산이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1년 미만 보유했을 때인데 장기보유등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기 보유등재 받으려면 항상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자, 그래서 50% 세율 종되는 자산은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장기보유등재 받을 수 없어요. 맞고요. 4번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인 경우에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이 종되는 자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종되는 자산에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을 때 부동산 우리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부동산 지난주에 배웠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양도세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세 올해 물납 폐지됐고. 74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자 거주자가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다만 양도유산은 비과세지 않는다. 1번 집은 요약집 101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01페이지 참조고.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자 양도세 과세는 1주택의 경우에 장기분지는 양도차익의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종되죠. 그래서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보유연수세 8% 적용해서 24%부터 8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가주택 같은 애들 왕창해 줍니다. 2번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비와 장기분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다. 가, 필, 차, 장, 소 맞잖아요. 양도가액 필요비 빼서 자 양도차익 구획했고 장기분지액 공제해서 차, 장, 소 소득금액 맞습니다. 3번 미등기 양도자산 등기 의제하는 것 제외하고는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은 동일하다. 요약집 103페이지 참조고. 저한테 배운 분들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장기분지액 기본제를 다 배제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가필차장 소기과 딱 했을 때 양도 차익과 과세표준 금액은 어떻게 한다? 일치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장기분지액 기본제를 다 배제하니까 가필차장 소기과 쫙 해보고요. 4번 봅니다.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고요. 같은 해에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토지와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최대 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맞잖아요.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장기 보유별 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공제하고 양도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자, 그럴 때 250만 원 공제할 때, 그럴 때 여기서 소득은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 금액별로 공제하는 건데 각각 250만 원씩. 먼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자,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이렇게 공제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또 국내 자산 양도소득과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구별해서 각각 기본공제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같은 연도에 토지하고 지금 뭡니까? 토지하고 뭐 지상권을 같은 연도에 양도했어요. 자, 그러면 토지하고 지상권을 같은 연도에 양도했어요. 그럼 기본공제는 최대 합쳐가지고 얼마? 합쳐가지고 얼마요? 250만 원. 맞습니다. 각각 그랬으면 틀려요. 최대 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5번 지문 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빙재 대상입니다. 자, 요약집 100페이지 참조.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장기빙재 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빙재 대상에, 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네, 수없이 있잖아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장기빙재 대상 아니라는 건데 수없이 있습니다. 74번에 5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75번 문제로 갑니다. 요약집 104에서 105페이지 참조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틀린 거 그랬는데, 보시면 1번에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에 해당할 때는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 세액 중 어떤 거요?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맞습니다. 2번 등기된 비섬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 세율은 16에서 48% 5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다. 자, 무조건 아니에요. 비섬유 토지가 사실은. 비섬유 토지가 미등기 양도하면 70,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이고 2년 이상 보유해서 6에서 38%그 기본세율이 적용될 때 이 비섬유 토지는 올해부터 10% 추가세율을 적용해가지고 16%부터 몇 프로까지? 48%까지 5단계 초과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뭐 맞다고 보시고요. 3번 등기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는 경우 몇 프로 양도세 세율이에요? 40%. 이거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다주택 포함해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자,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뭐라고요? 6에서 38%. 수없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0%여야 되고. 자, 4번 양도세 대상인 파생상품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얘 비례세율 적용되는데 몇 프로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주식하고 파생상품 세율은요.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5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다 상속 개시로 붙었는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사례 문제도 했었고요.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맞습니다. 자, 그래서 75번 3번 정답이고 76번 문제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세법상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76번 문제. 역시나 거의 대부분 다 틀렸고. 자, 봅니다. 옳은 거 그랬는데 국내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이며 보유기한은 1년이고요. 양도차액은 1250만 원이고 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1250만 원이래요. 자, 1250만 원. 자, 양도 차액이 1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장기보유통제, 양도세 계산은 가필, 차, 장기봉제 해줘야죠. 장기보유통제는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를 달라진다. 해주려고 그랬더니 얘 몇 년 보유했어요? 1년. 장유제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장유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금액도 1250만 원. 항상 계산 문제 나오면, 양도세 계산 과정 문제 나오면 가필, 차장, 수익과를 아예 써놓고 하세요. 잘 모르겠는 분들은. 자, 차장, 소,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보유기한 관계없이 미등기 양도하면 싹 다 깔아주죠?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받아요. 250만 원.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피중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자, 그러면 설명 잘 들으세요. 써놓고서 그냥 써놓기만 하고서 나중에 무슨 응용력이 발휘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없어요. 자, 일단 보세요. 1000만 원. 그러면 양도세 산출세율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세율은 보세요. 세율은, 자, 이거 세율 적용하려면 보세요. 등기됐는지에 따라서 등기됐어. 자, 지금 주택이잖아요. 몇 년 보유했어요? 1년. 주택은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40%인데 1년 이상만 보유해도 1년이면 몇 프로예요? 6에서 38%입니다. 과표 크기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요? 6%.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38%. 근데 여기서는 1200만 원 이하니까 몇 프로? 6%. 1000만 원에 6%니까 얼마입니까?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니까 1년 이상만 보유해도 6에 38%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장기 보유제는 3년 보유 못했으니까 못 받고 기본공제는 깔아주고 세율은 이렇게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자본주권 6에 38%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77번 문제로 갑니다. 77번 문제가 거의 다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많이 틀렸구만. 자, 여기 봅니다. 요약집 107에서 108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107에서 108페이지 참조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특강할 때도 그렇고. 2월과세 특례 이거, 예? 2월과세 특례
배우자 직김수로부터 5년 양도해야 되는데 5년 지나서 양도했을 때 이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 자 봅니다. 요약지 107, 108페이지 3조고 소득세법상 고자갑은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 비상토지 아니고 을 배우자인 고자 을에게 증여했고 을이 증여받은 토지를 특수한 경우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병에게. 갑의 취득가액이 3억이고 고자 갑의 보유기간이 4년이고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한가에 증여받을 당시가액이 5억이고 고자 을의 보유기간 이게 포인트예요.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에 양도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특례 적용 안 한다는 얘기지. 이율과세 특례 나오면 증여자, 수증자, 그 다음에 제3자 병이잖아요. 배우자 직김수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했어야 돼? 5년 내 양도를 했어야 되는데 5년 내 양도를 못했잖아요. 지금 수증자가 보유한 기간이 7년이니까. 그럼 특례 적용 안 되면 원래 특례가 적용될 때 수증자가 납세의무자하고 이율과세 특례는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는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 낸 것도 원래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자 그런데 연대납세문 얘들 없고 그런 건데 여기서 보세요. 자 7년 보유했으니까 5년 내 양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번 양도세 납세무자는 당연히 누가 됩니까? 을. 원래도 을이에요. 수증자 을이고. 그 다음에 2번 장기분지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다 그랬는데 자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이 4년, 수증자가 보유한 기간이 7년이에요. 원래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면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한이 기산하겠지만 여기서는 특례가 적용 안 되니까 자 수증자의 보유한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유재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데 봉제는 몇 프로 받느냐? 일반적인 토지건물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 적용해 장기봉제는 3년, 3, 7, 21. 자 100분의 21, 21%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수증자의 보유한만 갖고 생각하는 거니까 위에 건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자, 을이 무조건 양도한 것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이 21이고 3번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치 계산 시 필요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래 증여세는 필요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근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예외적으로 증여세 낸 거 필요비에 포함시켜주는 건데 여기서는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증여세는 필요비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합니다. 특례 적용 안 되니까. 4번 봅니다. 양도책 계산 시 공제된 취득가액은 5억이다. 그렇습니다. 특례가 적용됐다 그러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했겠지만 자 여기서는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증여받은 당시 가격 얼마? 5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례 적용 안 되니까. 4번 정답이고 5번 각과 을은 원래부터도 연대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도 증여자와 수증자는 어차피 배우자 직김수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무가 없는데 얘네들은 특례 적용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연대납세무 없습니다 여러분. 자 4번 정답이고요. 78번 문제 봅니다. 요약지 108에서 110페이지 3조고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78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78번 1번을 압도적으로 답을 고르셨네. 자 봅니다. 틀린 건데 1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에? 낮게 취득했어요? 높게 취득했어요? 낮게 취득했잖아요. 그럼 특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자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이산 부인 특례 특수관계자 간의 이제 꼭 확인하고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양도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도했어야지.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도했어야지. 고가로 취득했어야지.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 취득했어야지 특례 정도지. 헷갈리니까 저도 저가 양도 고수입니다. 세법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지금? 고가 양수 취득해야 되는데 저가로 취득했으니까 특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특례 적용 안 되면 취득가격은 자 실지 거래가액은 얼마로 해? 9억 원. 맞습니다. 그래서 특례 적용됐다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으로 했겠지만 특례 적용 안 되면 실지 거래가액 9억 원으로 합니다. 맞고요. 2번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픽 특수관계 없는 자면 특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시가 10원 토지를 9원에 양도했어도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은 얼마? 9원으로 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는 특례 적용 안 되니까 특례 적용될 때만 시가로 하는 거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그래서 9억 원 맞습니다. 실지 거래가액. 3번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6천만에 양도한 경우 자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가로. 자 그러면 특수관계자는 저가 양도했어요. 그러면 따져봐야죠. 시가와 대가 차이가 이때 이제 비로소 따져보는 거예요.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 나는지.
그 4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지. 시가 10억이 5%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실제 거래한 가액은 얼마? 9억 6천만 원을 양도 가격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으로 한다니까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틀렸고. 4번 고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국내 소재 주택을 10억 원에 양도한 경우 필요 경비가 8억 원이라면 양도 치액은 2천만 원이 되는데 딱 보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 주택의 양도 차익 계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총 양도 차익, 양도 가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지금? 양도 가액 총 양도 차익, 양도 가액이 얼마예요? 예? 10억. 자, 필요 경비가 8억. 그러면 총 양도 차익은 2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자, 2억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 2천만 원. 자,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맞죠, 여러분들? 네,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 질문 그래서 맞고 5번 비과세권을 충족한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당사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요.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에서 법령이 정하는 금액 중 이걸 뭐 한다? 뺀다 더한다? 적은 금액을 뺀다 더한다? 뺀다. 이거 적은 금액 뺀다. 맞습니다.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적은 금액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에? 이거. 자, 79번 문제 봅니다. 요약지 111에서 113페이지 참조입니다. 111에서 113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고자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일 때도 반드시 예정신고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 확정신고기한은 양도리 속하는 과세기한은 다음 연도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지. 이거 2번을 고른 사람도 있네. 문제를 잘못 읽었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건 알아야지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2번 틀렸고. 3번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기출지문이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무신고가산세가 그 부분만큼은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납부시에. 틀렸고. 4번 고자가 법정 신고기간까지 양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산출세 틀렸어요. 요거 국세기본법이든 지방세기본법이든 가산세 이거 신고불세 가산세 기준금액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아니라 무신고 납부세액에 자 100분의 10이 아니라 뭐다? 20입니다. 100분의 20. 무신고 가산세 20%잖아요. 우리 신고불세 가산세 신고 납부기 하루만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세 가산세는 40, 20, 10%잖아요. 그래서 무신고니까 부정한 부당한 말 없으니까 100분의 20이 돼야 됩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에 무신고 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이요. 5번 집은 납부할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나면 500만 원이다. 양도세는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내에 얼마 깔아놓고 최소한 1,0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얼마? 5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2천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 금액이고요. 여기서 500만 원 맞습니다. 80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요약지 114에서 115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지 114에서 115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고자의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동안 국내 주소고 둔 고자인 경우에 양도세 납세했다. 그렇죠? 국외자산 양도일은 계속해서 5년 이상입니다. 2번 지문이요. 지난주에도 제가 했었는데 말씀을 강조를 드렸잖아요. 자,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양도일 현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약지 115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양도일 현재 X라고 요약집에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거기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 지문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외국에서 세금을 냈으니까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거주의 국외 양도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외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우리나라에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 되니까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 세액은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가필차상 소득과한 다음에 곱하기 세를 구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거나 외국납부세액을, 또는 필요경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산출세액으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둡니다. 4번 국외재산은 장기부유제 배제되죠. 다른 나라의 국가균형까지 우리가 신경 써서 장기부유도 안 해줘요. 근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요. 또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국외재산도 돼요. 기본공제 되고 장기부유제 안 되고. 자, 5번이요. 강조드렸어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미등기, 등기 여부, 주택수, 보유한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세율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년 미만이라고 50%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자, 오늘도 어떻게 간에 고생 많으셨고, 자, 점수 하여튼 자만하거나 실망하거나 할 필요 없이 끝까지 나와 있는 지문들을 익히고 소화하고 틀린 부분 보완해서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3주차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